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6월 17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하정우 덕분에 네이버 주가 올랐다. 어제 주식시장에서는 이런 소리가 많이 들려왔거든요. 최근 20만 원대를 뚫는 것도 힘겨워하던 네이버 주가가 어제 4.49%나 오르면서 20만 9,500원 이렇게 올라섰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오른 이유가 하정우 씨 덕분이다. 아니, 영화배우 하정우가 네이버 광고 모델이라도 하나? 당연히 그건 아니죠. 동명이인인 하정우가 최근 화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일요일이던 지난 15일 G7 출국을 앞둔 이재명 대통령이 AI 미래기획 수석에 네이버에서 AI 개발과 관련 사업의 주축으로 활약해온 하정우 씨를 깜짝 영입했는데요. 정계는 물론 IT 업계에서도 예상하지 못한 깜짝 인사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내 AI 개발을 위해 최적의 인물을 발탁했다. 깜짝이지만 정말 잘했다라는 평가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 덕분에 네이버 주가도 크게 오른 것이죠. 하정우 수석 임명 발표 직후 네이버 주가는 기관 중심으로 매수세가 울리면서 상승을 했거든요. 아니, 도대체 하정우가 어떤 인물이길래 이런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을까요? 오늘도 돈 되는 경제 시작합니다. 인공지능 연구와 사업화를 모두 경험해본 인물이다. 우리나라 AI 발전에 꼭 필요한 정책을 제언하고 실행해 주길 기대한다. 어제 뉴시스는요, 하정우 초대 AI 미래기획 수석에 대해 AI 업계가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다고 보도하더라고요. 거대 언어 모델, LLM 다들 알고 계시죠? 이 LLM 개발과 운영에 참여한 현장 전문가인 만큼 실행 가능한 그리고 비용 효율적인 AI 정책 설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라고 기대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 수석은 AI 개발과 사업화를 모두 경험한 인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서울대 컴퓨터공학과에서 학사, 석사, 박사를 모두 마쳤거든요. 그리고 2015년 네이버 연구개발 자회사인 네이버 랩스에 입사해서 AI 연구를 이어왔고요. 네이버 LML 하이퍼클로버 다들 알고 계시죠? 이 하이퍼클로버 개발과 운영에 기여한 인물 중 한 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그가 개발에 참여한 하이퍼클로버와 딥러닝 기반의 이미지 생성 기술인 스타겐 V2는요, 미국 비영리 AI 연구기관 에포크 AI가 선정한 주목할 만한 AI 목록에도 등재돼 있을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토종 AI 전문가 중 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실력 중요하죠. 하지만 이번에 발탁된 또 다른 특별한 이유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뭘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IT 전문가들은 자기 세계에 매몰돼서 주변과 소통하는 것도 거부하는 그런 약간 외골수적인 이미지가 있잖아요. 자신을 드러내기 싫어하고요. 하지만 하수석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의 별명이 있는데요. 그 별명이 뭐냐? AI 업계 대변인. 말하길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 SNS를 통해 국내 AI 업계가 직면한 문제, 그리고 고민, 필요한 정책 등에 대한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왔다는 거예요. 그걸 넘어 과학기술인 시민단체인 과학기술사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과실련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도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정부와 국회, 민간 기업 등에서 열린 각종 토론회와 강연, 세미나 이런 데에서 AI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 문제에 대한 목소리도 활발히 내왔다는데요. 여기서 활발이라고 했잖아요. 그 활발함이 어느 정도일까요? 어이구, 상상 초월인데요. 지난해 하 수석이 했던 AI 강연 몇 회나 될까요? 강연 한 번 하는 거 저도 몇 번 해봤지만 너무나 힘들거든요. 그래서 1년에 아무리 많이 해봤자 12번, 좀 더 하면 24번,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하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하 수석이 지난해 했던 강연 수를 다 세 보니까, 어이구,
세는 게 힘들어요. 왜냐면요. 지난 한 해에만 800회가 넘는 강연을 했다는 겁니다. 아니, 365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강연을 했다고 해도 하루에 2회 이상 강연을 했다는 거예요. 강연 한 번 하려면 준비는 물론 체력 소모가 장난이 아닌데 이게 가능했다는 겁니다. 나이가 48살, 아직 젊거든요. 그런 나이를 감안하더라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최근에는요, 이런 뉴스도 나왔더라고요. 광주에 있는 인공지능 사관학교에 제6기 교장을 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청년들을 위한 실무형 인재 양성에도 나섰다고 합니다. 아니, 광주에 있는 인공지능 사관학교가 뭘까요? 이 학교는요, 2020년 1기를 개설한 이래 5년 동안 무려 1221명의 AI 인재를 배출했다고 해요. 광주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여기서 공동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국내 대표 AI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으로 꼽힌다고 합니다. 여기서는요, 아마존 웹 서비스, 그리고 SK, LG, CNS, 이런 주요 AI 기업과 협력해가지고요, 프로젝트 기반의 학습을 수행하는 등 현장 적응력을 키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나,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이게 학교잖아요. 당연히 교육비가 엄청 비쌀 것 같잖아요. 이게 실무형이니까요. 하지만 교육비가 전액 무료. 게다가 올해는 우수 교육생 4명에게 세계 3대 정보통신 기술 박람회 중 하나인 MWC, 이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잖아요. 이 MWC 참가 기회도 주어진다고 합니다. 이런 학교의 교장을 맡을 정도로 인재 양성의 하수석이 진심이라는 거죠. 이런 경력과 경험, 그리고 열정을 지닌 하수석,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맡게 됐으니 기대감이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예전 방송에서도 언급했던 소버린 AI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크다고 해요. 하수성은 국내에서 가장 일관되게 소버린 AI를 외쳐온 인물로 평가받고 있거든요. 이 소버린 AI 예전 방송에서도 설명드렸지만 다시 한번 얘기해 보자면요. 각 국가가 자체 데이터와 인프라를 활용해서 그 국가나 지역의 제도, 문화, 역사, 가치관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AI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것을 뜻한다고 합니다. 아니, 이게 왜 필요하지? 예를 들어요. 영어 문화권 기반의 챗 GPT 경우 아무래도 영어로 만들어진 컨텐츠를 기반으로 하다 보니 한국에 대한 왜곡이 실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영어 기반이니까 어쩔 수 없는 결과라고 합니다. 중국의 딥시크, 여기는 더 심각할 수도 있죠. 중국 시각에 편향될 수밖에 없고요. 이런 글로벌 AI만 존재하게 된다면 AI 세계에서 한국의 정체성은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나온다는 겁니다. 하 수석이 바로 이걸 지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미국에서 만든 생성형 AI는 압도적으로 언어, 문화 등 그 지역의 데이터를 많이 학습합니다. 무서운 것은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며 AI가 국가 전체성을 없애는 것이죠. 아무도 챙겨주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힘을 가져야 합니다. 한마디로 챗 GPT에 종속되지 않는 AI 주권, 우리만의 AI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는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100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구체적인 소버린 AI 정책 계획과도 딱 들어맞는다고 해요. 국가와 민간의 협력으로 한국형 AI를 만들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구상을 가장 잘 현실화할 수 있는 인물이 바로 하정우 수석이라는 거죠. 하 수석은 이미 이런 포부를 밝힌 바도 있어요. 지난해 5월, 그러니까 대선 전이죠. 개인 페이스북 계정에 이렇게 썼거든요. 지금처럼 하면,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처럼 하면 2년에서 3년 후 AI 분야에서 일본에 추월당할 뿐만 아니라 AI 중진국으로도 밀릴 수 있습니다. 새 정부에서 AI 디지털 혁신부가 생긴다면 일본처럼 관료보다는 민간 전문가를 상당수 채용하고 순환보직 예외로 해서 전문성을 살리되 스타트업처럼 기민하게 움직일 수 있는 형태로 운영해야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마치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고 자신이 AI 미래기획수석에 임명될 것을 예견한 것처럼 말이죠. 아, 예견력이 너무나 뛰어나죠? 이런 하수석에 대해 업계에서도 함께 돕겠다라는 분위기더라고요. 배경은
LG AI 연구원장은 언론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우리나라가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무엇이 비어 있는지 하수석이 잘 알 것입니다. 비어 있는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의 전략적 의사결정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인 성공 사례를 만들기 위해 산업계와 학계 모두 힘을 모아야 합니다. 나도 힘을 될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하더라고요. 요즘 활력이 넘쳐 보여요. 비결이 있나요? 레몬즙 마셨을 뿐인데요. 나도 홈쇼핑에서 레몬즙 사서 마셨는데 효과 없더라고요. 아무 레몬즙이나 마시니 그렇죠. 기왕이면 세계적인 레몬 산지 스페인에서 생산된 레몬으로 만든 것을 먹어야죠. 그것도 레몬 한 개를 그대로 한 포에 담은 레몬즙을 마셔야 해요. 그런 레몬즙도 있나요? 경불진의 오랜 깐부 브리오 비타민에서 살 수 있는 레몬즙이 있잖아요. 유기농 인증을 받은 데다 레몬 이외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아 안심할 수 있어요. 우와, 국내 유기가공식품 인증은 물론 유럽연합 유기농 인증까지 받아 믿을 수 있겠군요. 간편하게 1일 1레몬 하면 요즘 유행하는 독감도 걱정 없어요. 네이버나 카카오에서 브리오 비타민을 검색해서 1일 1레몬 하세요. 물론 하수석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아예 없는 건 아니더라고요. 국내 한 IT 업계 대표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자체 모델을 보유해야 한다는 점은 외교 및 안보적 관점에서 맞는 말이지만 네이버 시절 하수석의 의견 그쪽에만 치우쳐 있다는 점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약간 좀 시기하는 듯한 그런 발언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구글과 챗GPT가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AI 주권 확보는 단순히 기술 경쟁을 넘어서 문화와 안보의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구글이 아닌 네이버, MS 워드 대신 아래 한글을 쓰는 나라에서 우리 문화에 기반한 IT를 만드는 것은 충분히 실현 가능한 전략 아닙니까? 하정우 수석과 정부가 만들어갈, 이재명 대통령이 만들어갈 KAI, 그 여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같아요. 투자자뿐만 아니라 디지털 미래를 준비하는 모든 이들의 관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이버 주식에 관심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경불진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2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